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2019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신 할머님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담아 한 분 한 분 헌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12시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요. 모든 분이 아직 다 못하셨겠지만은 12시경까지 이 헌화를 드린 후 추모회 겸 수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고 12시까지 못하는 분들은 마친 후에 또 계속해서 헌화 드리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바닥이 많이 차가우실 텐데요.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차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을 들고 헌화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까지 헌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집회가 끝난 후에도 추모하는 헌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돌아가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위한 추모 및 제1419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추우시지요? 괜찮습니까? 네,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모여서 또 열기로 느껴지는 이 시간 수요일 12시인 것 같습니다. 1992년 1월에 추모 수요 시위를 시작한 이래로 28번째, 28번째 수요일에 28년째 수요일에 한 해 마감이 되어가는 날이자 또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변함없이 평화로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반갑습니다. 매년 그해 마지막 수요일은 한 해 동안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추모회를 겸해서 수요 시위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5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피해자분들께서는 5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모르고 있는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도 계속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40분의 할머니가 정부에 피해자로 신고를 하셨는데 이제 올해 5분이 돌아가시면서 겨우 20분만이 한국에서는 생존자로 남아 계신 상황입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마음을 우리 마음에 드리고 이렇게 추도하는 것은 추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오늘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뜻을 기리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꽃을 드리면서 잠시 보셨던 이 배너들 안에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삶이 좀 간단히 소개되어 있지만 차분하게 이 오늘의 모임을 시작을 하면서 구체적인 할머니들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면서 함께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맨 왼쪽에 계신 할머니부터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192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7살 되던 1942년경에 방직 공장에 다니셨는데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군용 트럭에서 내린 군인에게 동료 2명과 함께 연행이 되어서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 만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고통스럽게 경험하다가 해방 후에 간신히 밀수선인 소금배를 얻어 타고 귀국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피해를 못 잊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우리 활동가들이 할머님을 찾아뵈면 늘 얼굴에 그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활동가들이 찾아가면 늘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고 그리고 듬뿍 정을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2018년 말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서 올해 1월 28일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곁을 떠난 분이 김복동 할머니이십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1926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41년 동네 구장과 반장이 와서 딸을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쫓아내고 배급도 끊는다고 겁을 주어서 할머니는 끌려가셨습니다. 광동, 홍콩,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자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끌려다니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해방 후 싱가포르 미군 포로 수용소에서 계시다가 귀국할 수 있었는데요. 귀국을 하고도 가족들에게 말을 못하고 어머니가 시집을 가라고 독촉을 하시자 끝끝내 처음으로 입을 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구멍가게, 채소밭, 횟집 등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셨고 1993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길원록 할머니와 함께 나비기금을 만들어서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연대하고 활동을 지원하셨습니다. 또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기억하면서 연대하고 지원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범했던 죄를 할머니의 연대의 마음으로 달리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고통을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1조선 학교 학생들과도 손을 잡으셨고 국내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복직투쟁, 세월호 사건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과 연대하며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라는 말씀을 남기고 1월 28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한 분, 곽예남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는 1925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본군이 처녀를 공출한다고 하는 그 공출을 피해서 혼인을 했는데 결혼 생활 3개월 후에 강제로 끌려가셨습니다. 일본 순사에게.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랜 세월 중국에서 가정을 꾸면서 생활을 하셨는데요. 2004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귀국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끌려가신 후 중국에서 생활을 하셔서 우리말을 거의 다 잊고 계셨다가 귀국하였는데 점점 짧은 우리말을 알아듣게 되셨고 폐암을 앓다가 3월 2일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할머니는 고 할머니이신데요. 할머니는 192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8살 즈음에 일본군에게 중국으로 끌려가셔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뒤늦게 2016년이 돼서야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게 되셨고요. 오랜 시간 병상에서 투병을 하셨고 3월 31일에 하늘로 떠났습니다. 마지막 여름에 8월에 우리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양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는 1924년에 태어나셨고요. 대전에서 살다가 일을 하고 싶어서 생계를 세우기 위해서 서울로 나오셨는데 서울역에서 좋은 자리에 취직을 시켜준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공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떠난 곳이 수마트라 섬이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그곳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를 당하셨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또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시지만 우리 이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이 찾아가면 늘 농담을 건네면서 인상적인 웃음을 남기신 것을 활동가들이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셨다고 하고요. 식사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나는 아픈 데가 없다 늘 그러셨는데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더운 여름날 8월 4일에 끝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난 한국 사회의 5분의 할머니가 2019년에 한 분 한 분 떠나신 것을 우리가 슬퍼하고 있지만 실은 한국 할머니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이 전쟁으로 나갔던 모든 곳, 지배를 했던 모든 곳에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할머니들도 우리가 한국어로 할머니라 부르는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타이완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덜란드, 동티모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많은 아시아 여성들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마음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드린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성노예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를 당하신 그분들을 소개하는 자료가 여기 5분들 외에도 저 뒤에도 소개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올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수요시위장에서 소개를 하고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 뒤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고 가실 때는 여러분들 그 부분을 또 함께 보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헌화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그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념.
세상을 떠나신 할머님들 모두 평안히 잠드시고 우리는 그 뜻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꽃을 드리면서도 할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 많이 있으셨죠? 네, 그리고 지금도 애도의 마음으로 표정들이 굉장히 단단한 표정으로 그리고 또 조용한 그런 차분한 마음들이 드러나는 표현들 지금 여러분들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신해서 추모사를 몇 분께 청해서 듣고자 합니다. 세 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추모사를 듣고자 하는데 첫 분으로는 쉼터 평화의 우리의 집에서 김복동 할머니와 인연을 맺으셨고 연대하는 마음을 나눠주신 분, 그리고 김복동의 희망회 운영위원으로 지내고 계신 연세의료노조의 권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그리고 수요시위에 참석해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신 연희중학교의 황인혁 학생, 그리고 일본에서 늘 인불문 성노예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에 앞장서고 계신 일본 간사이 네트워크의 방청자 공동대표님, 이렇게 세 분인데요. 한 분씩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의료 노동조합 위원장 권미경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저희 추모사를 준비했습니다. 복동 할머니, 오늘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도 주고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며 설레어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복동 할머니는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하고 계셨고 어떠셨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그리 기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2월이면 추운 겨울이니 할머니께 연세 세브란스 노조는 어그 붙이며 털장갑이며 털모자를 선물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모든 게 수요일마다 이곳에 오실 때 춥지 말라고 선물한 것들이더라고요. 이제서야 할머니를 춥디 추운 수요시 현장으로 내본 게 아닌가 하는 자책도 듭니다. 젊은 사람들도 추워서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이곳에 할머니는 집회가 끝날 때까지 항상 자리를 지키시며 함께 싸우고 함께 외쳐주는 시민들에게 늘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으셨지요. 지금이라도 어디선가 여하튼 감사합니다 하시며 나타나실 것만 같고 여전히 복동 할머니가 그립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유미양 대표와 정의원 식구들, 김복동의 희망 식구들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와 다르지 않게 모든 일을 계획할 때마다 복동 할머니께 일일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말이죠. 복동 할머니는 어느새 영화배우가 되셔서 강원도를 비롯 전국을 다니고 미국 LA 등을 전 세계를 다니고 계시는 거 아시죠? 우간다는 김복동 센터 착공식도 있답니다. 할머니가 계신 곳에서 저희들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 믿어요. 아직까지 눈을 감기 전까지 간절히 원하셨던 그 소원, 소녀 하나 지켜주지 못한 나라에 대한 원망을 씻어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할머니,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지켜봐 주셔도 돼요. 일본의 사제에 바꾸다 내겠다는 그 약속 잊지 않고 성탄절인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걸릴 뿐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 할머니의 약속 꼭 이뤄내겠습니다. 어서 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할머니, 좋은 곳에서 하늘나라에서 편히 자상하게 저희들을 바라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황인혁 학생 추모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의 홀,
그리고 할머니들께서 외치셨던 정의, 역사, 미래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충성을 읽게 된 연희중학교 3학년 황인혁입니다. 저는 늘 마이크를 잡으면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오늘은 그러질 못하겠습니다. 당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저희로선 다소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닌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할머니, 얼마나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할머님, 얼마나 오래도록 기다리고 또 염원하셨습니까? 저는 할머님들께서 보내오셨던 세월의 고역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고역 앞에서 할머님들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세상의 벽 앞에서 좌절과 시련을 반복하셨고 반복할수록 발걸음은 더 당당해지셨으며 그 당당함 옆에는 늘 더욱 큰 정의와 신념과 겸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정의는 이상적이었고 그 신념은 확고했으며 그 겸손은 모두의 본보기였습니다. 할머니들께서는 늘 정의 앞에서 한 발, 아니 두세 발은 더 앞서가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역사를 올바른 자리에 되돌려놓고 이상적 정의를 실현할 새싹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할머님들의 신념을 품기엔 그릇이 너무나도 작았나 봅니다. 수많은 왜곡, 수많은 음해는 할머님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께서는 그저 폭풍을 지나는 나그네에게 부러운 막바람이라 여기고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저 안개 속에 가려진 이상을 쫓아 걸어오셨을 뿐입니다. 폭풍 속을 외로이 헤쳐나가는 나그네의 바람을 하늘도 무시할 수 없었는지 함께 손을 잡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이상을 향해 나아갈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님들의 여정을 이어나갈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은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끄럽습니다. 할머니들께서 백날 말씀하셨던 진정한 사과의 기미조차 이끌어내질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머님들의 미련이 이승에 남아 할머님들 발목에 족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 교과서의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외쳐냈지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할 수 있는 게 이뿐이라는 사실이 원통하기만 합니다. 꺼진 촛불에도 연기가 아슬히 남듯 저희는 할머니들께서 남기신 자취를 따라 할머니들의 꿈과 이상을 따라 여정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께서는 대한민국 온 국민 가슴속에 남아 전쟁으로 고통받은 마지막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 생전에 그러셨듯 평화와 정의의 불꽃으로 계속 타올라 주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전쟁 앞에서 억울한 민중이 되지 마십시오. 다신 운명의 재판대 앞에 서지 마십시오. 마지막 가시는 길, 지금까지의 기억과 모든 것을 잊으시고 하늘로 허이 날아가십시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그저 누군가로 살아주십시오. 저는 할머니들께 드릴 마지막 말을 황해일 시인 고 윤동주님의 별에는 밤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구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때에다. 할머님, 편안히 가십시오. 황인혁 학생 감사합니다. 황인혁 학생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말들이 저희 가슴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이 추모사 속에서 부끄럽다는 그 말이 훨씬 더 긴 세월을 산 어른인 제게 더 큰 부끄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화의 불꽃으로 다시 타올라 달라는 그 말씀, 그리고 다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아닌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남아달라는 그 말이 더욱더 가슴에 스며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늘 함께하고 앞장서 계신 일본 간사이 네트워크의 방청자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오사카에서 간사이 네트워크 멤버들하고 같이 여기 왔습니다.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함께 앞으로 같이 나와서 네, 서시면은 나와주세요. 어떠실까요? 말씀해 주시면서 동료들 함께 앞으로 괜찮으시다면 나와서 서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짧게 추모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돌아가신 피해자들을 보내야 할 마음이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7년 사이에 역사 왜곡은 제약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부패로 오르친 정권의 전지부를 짚으려고 하는 목소리가 크게 돼 있습니다. 과거의 손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에 대해서 이토 시오민 씨를 비롯해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8년 전 김학생 할머니가 그랬듯이 Me too, with you 그런 소리가 일본 사회에도 조금씩 사회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손노예제 피해자들의 소원이었던 전쟁 없는 사회, 누구의 존엄도 빼앗기지 않는 사회를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또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돌아가신 할머니들에게, 지금도 살고 계시는 할머니들에게 마음껏 다짐하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고이 잠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금소금 연주하는 한춘훈입니다. 오늘 마지막 추모를 하는 날이 됐는데요. 추운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색다른 곡을 한 곡 연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곡이에요. 이 중간에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바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할지도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대금 소금 연주자 한충원님의 좋은 나라였습니다. 오늘 좀 다른 수요일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게 아무래도 추모 모임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속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충원님의 멋진 연주와 그리고 노래 가락이 애잔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면은 아마도 할머니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연주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네, 그간의 경과를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인데 사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머님들을 추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상황도 많은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윤 대표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늘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위기 바꾸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그쵸 여러분? 죽는다고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죽는다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할머니들은 그것을 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는 마지막 당신의 삶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그 시간에 내가 이겼어. 뭐니 해도 아베가 졌어.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죽지만 내가 며칠 있으면 여기 이곳에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진 것이 아니다. 죽음조차도 저들은 나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라는 것을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확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평화로에 함께 앉아 계신 평화를 사랑하고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되고자 하는, 할머니의 기억이 되고자 하는,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직접 몸으로 살아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할머니는 이미 깨달았고, 그렇지,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내 기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내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내가 잊혀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깊게 확신 있게 깨달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사실은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수요일입니다. 할머니들은 전쟁을 극복해내고 아픔을 극복해내고 수많은 핍박을 겁박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이 평화로에서 한 주도 포기하지도 주저앉지도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90대 나이에 14시간,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날아가서 그곳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해국이 부정하고 있어요. 여전히 가해국이 우리 탓이라 하고 있어요. 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고독하고 어려운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 다 추측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평화의 우리 집에서 기론옥 할머니와 금융노조 간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할머니께 여쭸어요. 할머니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이 다가오는데 할머니들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사람이지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다시 당신이 힘만 된다면 먼 나라 갈 수 있다, 가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머니 가지 않으셔도 돼요. 할머니가 나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잘못이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프다 힘들다 어리광했던 제 자신이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지우려고 하는 시도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30여 년 동안 걸어왔던 평화의, 인권의 상징들, 역사들, 성과들을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뒤에 금권력을, 국력을 앞세워서 우리의 연대를 끊으려고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지우려고 합니다. 저 단체는 위험한 단체입니다. 저 단체하고 연대를 끊으면 우리가 더 큰 것을 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발길을 차단하려고 하고 저희의 목소리를 지우려고 하고 저희의 행동들에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들은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럴 것이었으면 지난 1995년 일본이 법적 배상 아닌 아시아 여성 평화 국민기금으로 저 아시아 여성들이 가난하니 우리는 위로금으로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진작 끝났겠죠.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겠죠. 2015년 한일 합의로 끝났겠죠. 하지만 진실은,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대로 돈으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는 이 속에서, 이 거리에서 할머니들로부터 배웠고 할머니들과 함께했던 위드유를 외쳤던 세계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우간다를 다녀왔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정신이 나도 피해자이지만 나도 상처를 입었지만 지금 전쟁에서 우리처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우리는 희망이 되고 싶어요. 저 여성들에게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간다를 다녀왔습니다. 우간다의 김복동 센터를 세워서 우간다 내전에서 성노예로, 소녀병으로 끌려갔던 그 수많은 여성들,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지지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너희들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들이 목소리를 내면 우리가 끝까지 함께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목소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학교를 제공해서 성폭력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그 후손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김복동 할머니의 그 메시지를 그 아이들에게 전하며 그 여성들이 경작지를 일구어 스스로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살고 그 여성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만들고
위대한 꿈을 꿨습니다. 정말 멋진 꿈을 꿨어요. 우리는. 그래서 땅을 매입하고 착공식을 11월 25일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이해서 진행을 했어요. 여성들이 노란 김복동 할머니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우리에게 감사와 연대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간다 정부를 협박하고 우간다 정부는 그 생존자들을 협박하는 일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너 거짓말쟁이지? 너 언제 납치됐어? 왜 납치되었다는 날짜가, 연도가, 나이가 계속 변하고 있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시장실에서 피해자와 저희가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보낸 듯한 문서를 2장을 들고 저 단체가 우간다에 소녀상을 세우러 왔어. 저 단체가 왜 우간다에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하려고 하니? 여러분, 우리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왜 우간다에 우리가 소녀상을 세우고 왜 우간다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쟁을 멈추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심지어는 베트남의 미국 전쟁에서 한국 군인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지만 한국 군인들로 인해서 우리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베트남 여성들에게 사죄드립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나비 기금을 보내고 매년 나비 기행을 떠나 사죄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온 단체입니다.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지를.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도 평화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의 삶이 진정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맞는 성탄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동안 걸어오신 그 걸음이 이 땅에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여성들에게 메시지였고 구세주였고 그리고 희망이었다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누가 피해자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차단하고 압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일본 정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런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 피해자 단체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2번째 김복동 평화상을 받았던 아찬 실비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시장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저펜이라는 이름이 새겨있는 노란 티셔츠를 입고 모임을 하느냐?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그 티셔츠를 입느냐? 우리 단체는 여러분 저펜이라는 단체가 들어있어요. 위안부라는 것을 우간다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단체 자체가 밀리터리 섹슈얼 슬레이브리 바이 저펜이라는 저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티셔츠를 입고 모임을 했다라고 해서 왜 저펜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가지고 우간다에서 행사를 하느냐? 우리가 너 죽일 수도 있어. 그게 우리가 직접 있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생존자들도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간다 땅에서 김복동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우간다에서 정의연의 활동이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생존자들이 하겠다면 끝까지 지원하고 위로할 것이요, 생존자들이 위협을 받으면 그 어떤 좋은 활동이라도 그 어떤 멋진 기획이라도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약속했던 우간다의 김복동 센터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다시 발돋움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김복동 센터를 세울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 가는 곳곳마다 유태인들이 나치에 당했던 그 역사를 홀로코스트 뮤지엄으로 전시하고 기록하고 교육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말해지고 있듯이 우리는 세계 각지에 김복동 센터를 세워서 김복동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김복동이 세계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왜 희망이 되었는지, 미국에, 독일에, 그리고 일본에, 그죠 여러분? 일본에 세워야죠? 네. 전국 세계 각지에 김복동 센터를 세우는 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하면 차단할수록 우리들의 날개짓은 그 용수철의 힘을 더 받아 세계를 향해 날아갈 것이라는 것.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디로 날아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 김복동 센터, 여러분, 미국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에게 더 멋진 계획을 함께 발표하면서 할머니들이 죽음으로 부활했다라는 것, 할머니들이 죽음으로 희망이 되었다라는 것,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저희들의 활동으로 2020년 정대협이 정연이 30주년 되는 해, 일제강제병합 110년이 되는 해, 광복 분단 75주년이 되는 2020년, 우리들은 또다시 희망의 역사,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역사, 그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역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옆에 사람들, 여러분들의 또 옆에 사람들, 그분들의 연대로, 동행으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옆에서 수요시를 반대하는 1인시,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1인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마주서서 혼자 목소리를 내며 싸우고 계신 또 다른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사람이 곧 희망이라는 김복동 할머니의 그 믿음으로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함께 힘차게 김복동 할머니의 메시지를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나를 따라! 네, 고맙습니다. 네, 윤미향 대표님 감사합니다.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할머님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할머님들이 일본 정부를 향해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저 사람들은 우리가 죽기만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240명 계시던 할머님 중에 지금 20분이 계십니다. 정말 죽기를 바라서 몇 분밖에 안 남았는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게 늘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그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가? 물론 그 고통을 겪으신 할머님들, 아시아의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윤미향 대표님의 말씀을 빌자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죽는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 그 성노예제 범죄에 대해서 도발하고 이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당사자가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다. 할머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많은 뜻있는 사람들과 손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그 뜻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리고 전시 여성 폭력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느끼는 당사자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일본, 아시아 피해국,
세계 곳곳에 아프리카 대륙까지도 너무나 많은 당사자들이 생겨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또 추모 공연을 준비해주고 계셔서요. 다음 공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락을 함께 해주실 평화의 나무 합창단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비빔밥 쌀밥 수수밥 비빔밥 찰밥국밥 종밥 김치밥 콩나물 생선쌈 김치 신선로 찌개에 육회가루비 복숭아 바나나 체리 수박 참외 포도 미에 행복 고기밥 쌀밥 수수밥 비빔밥 찰밥국밥 종밥 김치밥
잘만 공방 초밥 김치밥 반갑습니다. 평화의 남 합창단입니다. 저희 합창단은 연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노래로 이루어하는 합창단이고요. 2011년 일천일 수요 집회 때 가서 노래 한 번 했고요. 2016년 평화의 나눔의 집 찾아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1419회 92년에 시작해서 수요 집회 단일 주제 집회로는 세계 최장기, 세계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도 또 수요 집회를 할 때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이끌어 오신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길어지기만 하는 이 싸움에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사과는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10살 꼬마 아이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본이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제대로 배상하고 반성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래로서 손잡고 노래로 이루어줄 수 있는 자리라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화의 나무 합창단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 정말 감사합니다. 노래를 듣는데 마침 작은 나무이긴 하지만 여기 이 상록수처럼 푸른 나무가 서 있는데 이게 소나무 맞나요? 네. 늘 변함없이 평화로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처럼 그 푸르른 나무와 같은 우리 마음 닮은 노래 잘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쌀밥, 보리밥, 수수밥, 콩밥, 콩나물, 무슨 나물 해주셨는데 우리 엉덩이 지금 많이 차가우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차게 이어간 후에 우리도 맛있는 쌀밥, 보리밥, 수수밥 먹으러 가면 좋겠습니다. 정겹고 아름다운 노래 들려주신 평화의 나무 합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잠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리몬드에서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잠깐 훈훈한 어떤 분께 장학금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마리몬드에서 설명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리몬드 캠페인 디렉터 김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굉장히 화제가 된 광고 하나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게 아마 취업 공고였습니다. 그래서 취업 공고 내용이 신입사원 모집, 경력 무관, 학력 무관, 나이 무관, 월 300 이상,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입니다. 지원서 작성은 밑에 QR코드를 찍어주세요 해서 그 광고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그 광고를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면 1930년 그들도 속았습니다 하면서 그 취업 사기로 인한 유괴, 인신매매 등으로 끌려가셨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명백한 그 강제징용, 그래요, 강제적으로 끌려가셨다는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는 화면이 나오는 광고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저번 주에 이 광고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저희 마리몬드에서는 저희 마케팅팀이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대구에 사는 한 학생이 이걸 너무 멋지게 잘 해주셔서 저희가 그 친구를 초대해서 월 300을 드리지 못하지만 장학금 300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엄규성 학생을 저희가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장학금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올라온 엄규성입니다. 우선 멀다는 핑계로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보면은 제 자신이 반성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이번에 할머니들의 강제징용의 피해를 알리는 광고 포스터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제가 잘 만들어서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 한 뜻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학금 300만 원. 네, 사진 찍어야 되니까 홍보하자 그러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활용해서 저희가 해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작업을 마리몬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이 학생에게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해외에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 할머님을 추모하면서
집회 시작할 때 처음 부분에 간단히 할머님들 양력을 소개드렸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양 할머니께서 정말 원조 취업사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대전에 사시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어디에 취직하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어디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공장에 취직시켜준다고 갔더니 수마트라였다지 않습니까? 정말 원조 취업사기였던 것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의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우리 학생과 마리몬드에서 또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할머니들이 바라시던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전쟁 하에서 여성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또는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계속 힘을 합해서 같이 나가실 거죠? 예. 그럴 세상을 우리 끝끝내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모아서 1419차 수요 시위에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낭독에는 마리몬드의 김건영님, 그리고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김민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2019년) 돌아가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추모제 및 제141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성명서. 2019년 올해 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 5분이 하늘로 가셨다. 할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서 희생된 전시 성폭력 피해자이다. 전쟁의 참혹함과 비인간성을 경험했고 그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다. 어떤 할머니는 그 경험의 상처로 평생 고통받고 속으로 삼키며 차마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시고 이 할머니, 김 할머니로 남으셨다. 어떤 할머니는 자신의 고통이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증언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하셨다. 이 모든 한 분 한 분 할머니들의 삶과 이야기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이다. 피해 할머니들과 인권과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약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 평화로에서 그리고 전국과 해외 곳곳을 다니며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에 대한 가해국으로서의 법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의 온갖 추악한 방해 공작과 망언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 정부를 향해 외치고 평화비를 세우고 해외 수많은 시민들과 손잡았다. 할머니들의 용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진실을 알고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함께 내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정부는 잘못을 저지른 역사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전쟁을 향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경제 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단 한 가지도 깨닫는 것 없이 어리석고 오만한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한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전달하고 가해국의 법적 책임을 철저히 요구해야 할 피해국 한국 정부는 그러나 오히려 일본의 역사 지우기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안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완전히 덮어버린 채 엉뚱하게도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 기업, 국민, 그리고 일본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일제의 강제동원 문제를 청산하자는 법안이다. 이는 한일 관계를 위해 돈으로 피해자를 청산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이 법안이 얼마나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문희상안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피해국 정부가 나서서 가해국의 책임을 면해주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오랜 시간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머님들과 손잡으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알고 있다. 그것을 알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들이 꿈꾸던 세상,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할머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할머님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는 날까지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제가 문장을 읽으시며 마지막 문장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라. 한일 양국 정부는 피해자의 외침을 들어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2019년 12월 25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참가자 및 정의기억연대 모두 감사합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들께서 피해의 고통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의 가부장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이 사회의 차가운 벽을 뚫고 용기 내어서 일본군의 범죄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시아의 여성 그리고 세계 곳곳의 여성들과 손을 잡으셨습니다. 한국사의 많은 시민과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손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위를 마감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구호를 외치고 몸도 조금 풀고 그렇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좀 외쳐보겠는데요. 마지막 부분 함께 다시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중단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라. 한일 양국 정부는 피해자의 외침을 들어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이곳 평화로에서 할머니들은 늘 같은 것을 외치셨습니다. 한결같은 외침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본 정부와 그리고 한국 정부 똑바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모호하게 그저 돈으로 해결하라는 것을 할머니들이 바라신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똑똑히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게 전하고 그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기에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그 징표로서 배상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돈이 먼저 오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이 오지 않는 것은 65년에 잘못했던 그리고 2015년에 잘못했던 그 길을 다시 밟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머니들이 오랫동안 바라셨고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이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앞으로도 2020년에도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평화나비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제곡인 바위처럼 힘차게 율동으로 이어주고 계신데요. 우리 이 피켓들이 모처럼 있는데 좀 한번 신나게 흔들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도 타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보라색으로
한번 노란색으로 신나게 손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맞춰보고자 합니다. 제가 공식사죄, 법적배상, 진실규명 이런 것들을 외쳐볼 텐데 여러분도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처음에는 이 앞에서부터 보라색으로 쭉 들어주시면서 파도를 타고 뒤에서 앞으로 오고 그렇게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앞에서부터 법적 배상 외치면 외치고 구호는 계속 외치면서 여러분들 파도 타기 한번 신나게 해볼까요? 공식사죄 파도 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쭉 오시고 구호는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공식사죄 법적 배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교과서에 기록하라 피해자를 추모하라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네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파도 시작 공식사죄 법적 배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교과서에 기록하라 사료관과 추모관을 건립하라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노란색을 흔들면서 평화의 함성 질러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위를 따뜻하게 녹이는 여러분들의 열기로 오늘 수요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에 돌아가신 피해자들 할머니들의 추모제 및 1419차 정기 수요 시위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연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1월 1일 새해에도 1420차 정기 수요 시위로 이 자리 평화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쌀밥, 보리밥, 수수밥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히 가세요.